똥이 너무 많이 나와서 누구야? 나와. 범인이 감독이야.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연출한 김태준입니다. 우준영 역을 맡은 임시안입니다. 이남희 역을 맡은 천우입니다. 지만 역할을 맡은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찍는 첫 촬영이었어요. 맞아. 저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천우희 감독님, 촬영 감독님이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혼자 방에 가둬놓고 지금 이 스마트폰 나오는 건 다 우희 씨가 직접 들고 다 촬영을 했던 거죠. 카메라 감독님하고 같이 제 손만 이용해서 촬영했을 때도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은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시청자들이 봤을 때 본인이 바라보는 스마트폰의 느낌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의도하신 것 같고 저런 컷들 실제 현장에서 찍은 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혼자 자, 하나 둘 셋 자 일어나요 걸어간다 막 이러면서 혼잣말 하면서 이렇게 타이밍 보세요. 찍었던 맞나? 기억이 나요. 눕는다. 됐죠? 그럼 이거를 여러 번 리허설을 해보고 네. 아, 감독님 그거 있지 않아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어플들 막 나오잖아요. 편집하면서 또 추가한 거 있지 않으셨어요? 없고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저게 커트 수가 진짜 너무 많다. 진짜 많았어요, 커트수.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죠? 그쵸. 1씬이 몇 개였죠, 저렇게 인트로? 100컷이 넘죠. 네. 네. 저 일일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찍었죠. 참 이 씬이 이 영화의 저는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했었고 근데 오히려 이 인트로 때문에 되게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내가 쓰던 어플인데, 막, 아니, 나 저런 모습이 있는데 하면서 되게 첫 장면부터 본인화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난 이거 처음 보거든. 지겹다 이거. 지겹다고요? 아니 이게 인터넷에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아니 영화가 지겹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많이 쓰는 게 그럼요. 시청자들이 나와 비슷한 면을 찾지 못하면 이 영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보편적인 어플들과 환경들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했고요. 평범하게 찍힌 것 같은데 사실 거의 한 4~5종류의 장비들과 렌즈들을 사용해서 좀 다양하게 찍어낸 장면이라서 이 씬을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구상을 시작을 했고 후반하면서도 가장 늦게 완성이 됐던 그 정도로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정말. 저희 이거 촬영 끝나고도 추가 촬영 한 번 했었잖아요. 네, 했죠. 저 씬을 그래 지하철. 네, 지하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 진입이 안 돼서 그래서 한참 뒤에 추가 촬영으로 결국엔 진입이 안 돼서 합성을 했죠, 지하철처럼. 친근한 모습이 좀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잘 인도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연기를 하면 어떨까. 제 모습이 좀 많이 녹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글씨는 누가 쓴 거죠? 작가님이 따로 계셨죠. 곧고 바른 글씨가 더 무서워요. 그쵸. 섬뜩해요. 네. 볼펜으로 쓰다 보니까 볼펜 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똥들이 이 캐릭터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이 쓰다가 거의 다 썼는데 똥이 하나 나오면 다시 못 쓰는 새로. 추가 촬영인데 제가 쓰다가 볼펜 똥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비난을 받았어요. 썼던 거. 감독님이 생각하신 그 나미를 노란 종이에 다 적어 놓으셨는데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맵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접근하기가 용이했을지도 몰라요. 준영의 시각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섬뜩하기도 했고 너무 잘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멈춰놓고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수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섬뜩해. 오, 저는 저거 수능 공부한다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수집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대부분 의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잘 다루는 사람이 왜 굳이 쓰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인물은 자기의 어떤 데이터도 넣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는 아날로그로 기록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런 글씨체들이 빽빽하게 채워지는데 그 와중에 저 바른 글씨들이 캐릭터를 되게 좀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좀 그렇게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준영이의 주도 면밀함은 감독님을 통해서 나온 거네요? 그 범인이 감독이야. 감독님이 제일 우준영이랑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네. 제가 쓴 거랑 되게 다르게 연결하셔가지고
스마트폰 촬영하고 나서 괜히 무서우니까 별거 이중보안 해놓고 강력한만 한번 해왔다가 아이패드에다가 써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 쓰고 있어요. 보안이 확실한 대신에 나도 못 쓰는 거야. 잃어버리면. 이거 핸드폰이 딱 없어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번호 외우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케줄도 이렇게 모르고. 어저께 핸드폰 없어졌어 봐요. 여기 못 왔지. 이것도 나 처음 보거든. 무섭다. 자기 이게 하는 거 다 보고 자기 생활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써놓고 얼마나 막 섬뜩해요. 이러는 게 좀 무섭다 좀. 이런 상황을 좀 많이 겪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도록 그 문장을 녹음한 설정으로 바꿨어요. 뭐 버스에서 주웠어요, 지하철에서 주웠어요, 뭐 택시에서 주웠어요. 이런 분실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모든 문장들을 녹음을 해서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일까라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계속 변해갔던 것 같아요, 저 아이디어 하나로. 그 덕분에 저는 대사 좀 외울 거 많이 줄어들고 또. 그렇죠. 사실 이 장면 찍으려고 세트를 되게 높게 지었었어요. 보고 있는 얼굴 찍으려고. 아, 심혈을 기울이는 거죠. 어떻게 찍었지? 빙빙 도는 거? 카메라 이렇게 돌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렇게 명암이나 그래. 이런 순서 다 맞춰서 이렇게 다 어. 카메라에 대주셔야 돼가지고 아. 저거 신경 쓰시느라고 사실 다른 거는 거의 신경을 못 쓰셨을 거예요. 그래 저거 글씨 맞추려고 그리고 핸드폰도 보통 이제 툭 옆에다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두우면은 이렇게 불빛을 비추고 보거나 하는데 책상에 걸치게 하려고 그런데 하다 보면 툭툭 떨어지고 막 맞아. 쉽지 않았겠다 진짜. 불빛 비추는 것도 이렇게 옷장 받다가 순서대로. 뭐 이렇게 탁 비추고 또 냉장고에 사진 보는 것도 몇 번째 사진 이렇게 아. 비췄다가 뭐 이렇게 하고 정보 전달이 돼야 되니까. 촉촉하죠, 눈이. 마주칠 뻔한 장면 아버지랑 실로 체크를 했잖아요. 이 씬에서 누군가가 침입했는지 알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던 것 같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아까 그 캐리어 안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중요한 거는 다 넣어놨다라는 설정이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옆에 이제 표백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었죠. 한번 등장했던 장면인데 준영이 있을 때는 그 공간이 낮이었고 좀 밝아 보였다가 이제 지만이 들어왔을 때는 좀 어둡고 그 씬에서 안 보였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보니까 되게 권위주의, 고지식한 그래서 가정 불화가 있는 그래서 얘가 집을 나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 안 듣고 쳐 나가더니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볼 때도 무슨 수사하듯이 본 게 아니고 경찰이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아서 아들을 구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들이지만 여기 오기 전에 총알도 수령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뉘우칠까 그 시점을 언제 잡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연기했던 것 같아요. 자두가 우리나라 말로 오얏인데 오얏나무 아래서 가끈을 고침하지 마라. 약간 오해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자두나무 아래에서 지만의 오해가 시작이 되고 남이 집안에 있는 그 자두나무에서 또 오해가 시작이 되고 산에 있는 건 로얄 대석이고 겉과 속이 다르죠. 빨간색에 노란색 속을 가지고 있는데 남이 집에 있는 건 피자두인데 겉과 속이 같은 빨간색이었던 두 인물을 이 자두나무로 또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와 감독님 그것까지 생각하셨을지 몰랐어요. 자두 종까지 다루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아 그래서 끝에 굳이 노란 옷을 입혀놨던 이유가 끝에 총을 맞고 피가 번지면서 인간 자두가 되는 그런 제가 인간 자두였어요. 전 몰랐죠. 메소드로 자두가 될 걸. 나의 친구. 저때 예원이랑 진짜 친구 사이인데 한 작품을 같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원이 덕분에 더 이 작품에 친근하게 몰입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전화 저렇게 많이 와 있을 때 진짜 아찔할 것 같아. 촬영 현장에 가야 되는데 마침 매니저님도 늦잠 자고 나도 늦잠 잤어. 그런 적 경우 있어? 있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화 몇 통씩 와 있고. 저는 풀 J라 그럴 일을 사전에 다 차단합니다. 어, 알람을 여러 개 아니요, 알람 여러 개 하지도 않아요. 저는 잠기가 밝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진짜? 일어나요. 몇 시에 하든
그때 저 회사 분들이 다 블루톤의 옷을 입고 있죠. 감독님이 색상 설정에 되게 디테일하셨어요. 은주도 블루톤을 입고 있고 아버지도 블루톤을 입고 있을 거고 파란 옷을 입으면 제거된다. 그런 이 씬을 찍을 때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될까?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누명을 쓰는 거잖아요. 우준영이 일으키는 범행 중에서 이 부분이 난 제일 무서웠어. 저 장면 찍으러 이제 제가 들어가잖아요. 공기부터가 딱 잡혀 있으니까 정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피가 싹 가시는 느낌을 저 때 직접적으로 느꼈어요. 저거 볼 때마다 그냥 섬뜩섬뜩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재밌네. 에피소드마다 형 계속 한 줄 평 계속 남겨줘요. 아니 지겹다. 무섭다. 아니 재밌어. 카톡 이런 거 보고서 딱 와서 막 싸늘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정말 감사했던 게 오영경 선배께서 두 회차를 연달아 찍었는데 저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날 아예 샴푸를 안 하고 오셨어요. 맞아요. 이 일이 새벽에 터져서 오 사장은 밤새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머리를 안 감고 메이크업도 안 하시고 초췌함을 그런 걸 연기해 주셔서 상당히 감동했던 기억이. 그래서 오 사장만 옷이 전날하고 똑같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옷이 바뀌었는데 밤새 마음고생을 한 거죠. 선배님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리고 배려심이 넘치셨어요. 엄청난 큰 액션씬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다칠 수도 있거나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촬영했어요. 뭐 좀 나왔나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평상시보다 배터리가 좀 빨리 닳고 그랬나요? 되게 친절하고 엄청 빨리 달았어요. 바르고 선한 모습으로. 다 알고 속이는 장면이니까 그런 재미도 있는데 우준영의 입으로 좀 이런 해킹당했을 때 증상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보시면서 배터리가 빨리 닳으면 한 번쯤 의심할 수 있게. 근데 제가 최근에 뭐 설치하거나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깔린 거예요? 글쎄요. 일부러 저거는 설치한 그 사람 친구 의식한 건 거죠. 역부족을 한다든지. 일부러 갈라놓으려. 은주가 했을 수도 있다의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맞아요. 그거 곤란한.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야, 이거 상당히 치밀한 놈인데요, 이거? 아니 그럼 본인이면서. 어떡해요? 셀프 칭찬. 칭찬 자화자찬. 저렇게 하면서 얼마나 속으로는 즐거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농락하면서 신적인 존재가 된 것 마냥 얼마나 재밌을까. 누군가 몰래 남의 씨 집에 들어가서 그 짓만 하고 도망갔다는 말이 되거든요. 뭐야? 나 붙어가지고. 제가 계속 질문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처해진 상황이 굉장히 극적이고 대혼란 중이지만 새로운 인물이 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은주를 의심할 만한 상태를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장면이죠. 둘이 워낙 친한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은주 입장에서는 그 작은 오해가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럼요. 일시적으로. 그럼요. 남이 또 당연히 너가 아닌 거 아는데 그냥 네 입으로 한 번만 아니라고 해줘라고 계속하고 은주는 난 그런 의심조차 싫어. 약간 연인이 싸우듯이 논리적이지 않은 싸움, 그냥 일시적인 감정 폭발 정도로 이제 갔던 것 같고 그게 두 분이 실제로 친하셔서 그런지 그런 에너지가 잘 났던 것 같고. 저는 친구랑 소리내서 싸우거나 어떤 갈등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우준영 입장에서는 진짜로 저렇게 싸울 것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던져놨다. 잠깐의 균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찰나의 균열만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이 스마트폰을 장악하는 순간 그 균열부터 이제 이 관계를 아예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작 정도. 한 줄 평 또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어떠신가요? 재밌어. 아니 근데 이게 보면서 나는 지금 씨는 관객들이 뭐 어떻게 볼까 지금 약간 상상을 해봤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저거 봐 막 이러면서 약간 지금 거기 이입해가지고 저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악역일수록 정말 인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완전히 회사원처럼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니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처음에 도우로 등장할 때 일부러 되게 걱정하는 표정으로 왔어요. 그니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 대본을 보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가증스럽게 연기를 했으면 꽝이었을 맞아. 거라고. 그게 약간 의도를 그렇잖아. 가져왔으면 더 별로였을 그러니까. 텐데 아예 다르게 접근하니까. 맞아. 괜찮네. 괜찮네 나왔습니다. 이 새끼가 이제 대놓고.
가끔 저런 상상하지 않아요? 묘하게 타이밍 맞을 때가 있죠. 집에 누구야? 나와? 한 번씩은 다 나 다 알고 해보잖아요. 있어. 이때 무서웠어. 이거 무섭지. 날 찍고 있는 저 카메라. 완전 본색을 드러내 버리는 거죠. 원래 대본이랑 달랐잖아요. 쓴 영상. 네. 그죠? 맞아, 그죠? 맞아. 후반하면서 바꿨죠. 네. 원래는 그 아빠가 집에서 혼자 보던 그 동영상 목소리였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아빠가 그 택배 받으러 나가기 네. 전에 보던 영상에 네. 있던 그 목소리였는데 그러니까 목이 뭐야 그냥 저 이상한 새끼 같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네. 아, 우준이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빠 말 듣지 그랬어. 좀 이런 그렇게 좀 더 조롱의 의미가 더 강해지는 아. 이 대화를 통해서 남이한테도 되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를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두 캐릭터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좀 칼을 가지고 다녀? 아빠 이렇게 감시하고 집착하는 거 그게 더 이상해. 저는 일단 장난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려고 했고 개구지게 그런 정서를 계속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 나는 장난처럼 안 비춰지고 약간 섬뜩했어. 속여왔던 거에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 제일 즐거운 순간일 거라서 표정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작품 안에서 보여졌을 때는 타겟팅이 돼서 굉장히 피해자고 나약한 존재라고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엄청 나약한 존재는 아니에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가 범인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고 꿋꿋하게 노력을 해나가거든요.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씬의 긴장감을 올리려면 나미가 막 덜덜 떤다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유도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은 이 녀석에게 보여주기 싫고 꾹꾹 참으면서 끝까지 대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스파크가 났던 것 같고 그게 바로 나미의 캐릭터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 주변 사람들이 정해줄 거야. 지금부터 24시간 내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연락이 오면 살려줄게. 근데 남이야, 이제까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이 상황도 되게 신선하잖아요. 살인마와 대치를 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너 어떻게 할 건데. 신체적인 액션이 아니라 기싸움처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미가 뒤에 칼을 숨기고 선택해?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알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죽이던지. 나를 죽이던지라고 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못 죽이는 걸 도망치던지. 알거든. 아빠 풀어줘. 그것부터 내려놔. 저 상황에서 바로 코앞에서 찔러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를 생각하면 할 수가 없죠. 소상 선배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고생하셨어 진짜. 진짜 저 물속에서 감독님이 이 장면에서도 의상의 색깔을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의상에 색이 존재했었는데 마지막 집에 와서는 회색 옷이거든요.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거에 모든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었어서 저런 색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이 다른 점은 좀 사회적인 살인이 이 사람의 그런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생신고도 안 돼 있을 정도로 그 자체만으로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보이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고 내가 고립됐다는 걸 느낄 때의 그 표정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그 전의 과정과 절망감 그 표정들에서도 아빠만 죽이려고 하다가 나미의 표정이 내가 원하던 표정이 아닌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미를 같이 넣고 이제 그 표정을 만들어내죠. 사실 입을 막고 수중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효과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지막 사진 찍을 때 원래 좀 아이처럼 해맑게 웃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아이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가족이지 않을까요? 가족. 엄마? 촉이라는 거, 교감이라는 건 무시를 못하는 게 촬영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거나 현관문 여는 순간에 끝났어 라고 문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올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다 느끼나 봐요. 준영이 죽은 거 아니잖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도 계속 부정하고 있는
그렇지만 이제 죽었을 리 없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때도 가짜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하잖아요. 사실은 아빠가 느끼고 있을 만한 그 죄책감을 딱 건드리면서. 저는 미운 6살 같은 느낌으로 때리는 사람이 심해 보이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저는 살짝 때렸는데도 진짜 미워 보이게. 영번 에디션. 노란노트에는 사실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 원래 거에는 잘린 게 있는데 잘린 글자들을 좀 유추해 보시면 배신자 새끼라는 그런 문구가 있을 건데 배신으로 인해서 우준영을 살인범으로 만들고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한 배신을 당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했었어요. 우준영이 원래 사이가 아빠랑 너무 안 좋았으니까 타겟팅 되기가 쉬운 존재였겠거니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이 0번이라는 거에 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시작은 1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상상은 마음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랑 둘이 리딩할 때가 있었어요. 리딩을 하다 울었어. 아들도 저렇지만 고지식하게 애 잡들이 하고 그러니까 애가 집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자책감 지금 봐도 참을 수가 없어. 스마트폰 속 아들을 사람처럼 이렇게 꼭 껴안는 현장에서 다들 훌쩍거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는 그 감정 역시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우준영의 시각에서 웃긴 포인트, 재밌는 포인트, 놀릴 만한 포인트를 찾아야 돼가지고 그런 것들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일부러 나가 있고 커피 마시고 있고 방어전을 많이 치렀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단한 이유가 필요한 거야? 네 폰 내가 주웠으니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여태까지 영화 하면서 사전만큼 두꺼운 콘티북을 본 적이 없어요. 숨은 곳에 디테일이 많은 게 이 넷플릭스 한 번 가입하면 한 달 30번은 볼 수 있으니까 30번 보면 디테일들 다 보입니다. 저희보다 더 잘 보실 수 있으니까 30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로서 공감하면서 본인의 입장인 것처럼 아니면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같이 잘 따라가 주시면 긴장감 넘치고 흥미롭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찍으면서도 몰랐던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만 보고서 끝날 수 있는 영화는 아니겠다. 그때마다 재밌는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의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넷플릭스. 두둥.